사실 국민의힘의 내홍이 길어질 때만 해도 민주당 입장에서 뭐 표정 관리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야, 이제 앞으로 지지율 오를 일만 남았다. 그런데 그동안의 여론조사 보면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에요. 답답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은 언제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또 전에 지지율은 저희가 많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상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과 언어들로 과도하게 떨어져서 곧 복귀될 거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미세한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내홍 기간에 즉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 또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총괄위원장의 갈등 이게 불거질 때만 해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30%대 후반대에서 계속 있어요. 그래서 언론들이 박스권에 갇혔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특히 신문들은.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이 박스권이라는 용어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이 박스권의 지지율이 갇혔다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8일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언론은 박스권이라고 하지만 저는 비등점을 향해 끌고 있다고 확신한다면서요. 그리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박스권에 갇혀있던 표현보다는 그 앞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과 비교를 하면서 D-50일에 33% 정도였다. 근데 지금은 30% 후반이다. 더 나은 상황이라고 강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부울경의 힘을 모아주시면 설이 지나서 40% 돌파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는데 사실 대외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지 말자. 그리고 전 대선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현재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뒤집어 보면 또 그런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앞서도 보세요. 뭐 지지율이란 게 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짐짓, 태어난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재명 후보 참 속이 타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치고 올라가도 모자랄 판에 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해볼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바로 이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현 대변인이 자신의 SNS에 정 PD라는 누리꾼이 쓴 글을 그대로 이제 올렸는데요. 이 정 PD가 쓴 내용이 뭐냐 하면 네. 지금 열린공감TV라는 곳에서 작년부터 취재를 해서 의혹을 제기해온 것이 있는데 네. 그 의혹이 뭐냐 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딥페이크, 그러니까 이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인데 어허.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장면이 올 설 전 연휴에 네. 배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재명 후보가 욕설을 내뱉는 장면을 이미지를 합성해서 올 설 전 연휴에 배포를 한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바로 이 뒤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소위 문파로 불리기도 하며 똥파리로 비하받고 있는 일부 세력에 의해 자행될 것이다. 네. 라면서 이 문파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글을 그대로 올려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 채널 최근에 지금 많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뭐 김건희 씨 육성 파일에 서울의 소리칩과도 관련이 있었던 열린공감TV, 그 열린공감TV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용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딥페이크 기술, 쉽게 말하면 얼굴을 다른 사람으로 실제는 다른 사람인데 얼굴을 이재명 후보인 것처럼 바꿔치기 해서 설 연휴 전에 배포한다 어떤 영상을. 근데 그 영상이 막 욕설을 하는 그런 영상을 배포한다는 계획이 실행되고 있음을 포착했다. 그런 계획이 실행되고 있음을 포착했다는 게 정 PD란 필명으로 SNS에 올라온 글을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자신의 SNS에 공유했어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공유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지금 양재민 변호사님
특히 강성 친문 지지층 입장에서는 발칵 뒤집혔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조작의 뒤에 연결고리가 문파로 불리기도 하며 똥파리로 비하받고 있는 일부 세력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친문 커뮤니티 회원들이 굉장히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증거가 있느냐라면서 물타기 하지 마라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레프트라는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이면서 이 정치 관련 포스터를 제작하는 그런 계정이 있는데요. 그 계정에는 윤석열 찍으면 현근택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라고 적힌 이 이미지가 만들어서 이제 배포가 됐는데요. 이 해당 게시물이 14시간 만에 리트윗이 1000회를 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포스터가 친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친윤석열 커뮤니티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현 대변인의 음모론에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김효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강성 친문 지지자라고 특정한 건지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김종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음모론은 증명이 되지 않는다. 정말 확실하게 이런 딥페이크 영상이 나왔을 때 그거를 대응을 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굳이 지금 상황에서 그 논쟁을 연상시켜서 이 새로운 이슈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말은 안 하는 것이 좋다라면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게시판에도 난리 났답니다. 지금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의 이 자신이 한 말은 아니지만 정피대라는 사람의 글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지금 무슨 의도냐 뭐 여러 가지 지금 비난 비판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대요. 문재인계로 알려진 친문계로 알려진 대표적인 의원이죠. 김종민 의원이 관련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가 뭐가 있어 보이지만 그 음모론을 얘기하는 메신저는 신뢰도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음모론적인 그걸 근거로 해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말을 보태는 거는 저는 좀 짧은 생각이라고 보고 정말로 확실하게 뭐 페이크가 나왔다. 그랬을 때 그걸 대응하는 걸 모를까. 우리가 그걸 굳이 그 논쟁을 연장시켜서 새로운 이슈거리나 기사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말은 안 보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저 글을 공유했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비판 글이 막 올라왔잖아요. 쇄도하니까 일단 저 글을 현재 삭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때마침 참 타이밍 절묘합니다. 오늘 아침에 MBN의 아침엔 매일경제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원래 나오기로 돼 있던 날인데 참 타이밍 절묘했습니다. 나와서 질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제가 올린 게 아니고 이제 열린공감TV의 정 PD라는 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공유한 겁니다. 김어준 씨도 아마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딥페이크 얘기는 그 전부터 소문이 좀 돌았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나와서 어떤 식이냐면 본인이 하지 못하는 말들을 약간 AI를 통해서 하는 경향이 보였거든요. 그대로 저 기술을 적용한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영상으로 해서 만약에 뭐 되게 심한 욕을 하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돌았고 제가 지운 거는 뭐 이게 뭐 압박 이런 게 아니가요. 실제로 이게 이제 욕설이 공개돼 버렸죠. 열린공감TV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아마 이제 이런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걸 접었다라는 걸 이제 그 위에 또 이제 아마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뭐 제가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저 말을 듣고 전후 사정이 이랬구나 라고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왜 이런 글을 공유했습니까? 라고 이상원 앵커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올린 글이 아닙니다. 앞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 PD라는 사람, 열린공감TV의 정 PD라는 사람이 SNS에 올린 글을 자신이 공유했다. 거기까지 인정했어요. 그런데 김어준 씨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었고요. 날짜상 19일 날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언급하기는 합니다. 관련 얘기를. 사실 딥페이크 얘기는 그전부터 소문이 돌았다. 소문 얘기로 갑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윤석열 후보가 나와서 어떤 식이냐 하면
본인이 하지는 못하는 말들을 AI를 통해서 하는 경향이 보였거든요. 이 말을 보면은 마치 국민의힘 선대본부 측에서 이런 걸 계획하고 있나? 라고 지금 아리송할 그런 문장이에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게시물을 지웠다. 일단 지웠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공유한 걸 지웠어요. 그런데 열린공감TV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걸 접었다. 저는 솔직히 이 말을 2번, 3번 곱씹었는데 최진봉 교수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생크를 들으면 사실 조금 이제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뒤에 이제 저 CD를 아마 우리 제작진이 준비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해명을 한 것 같아요. 해명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그 글은 공유한 것은 그 정PD라는 사람이 만든 것을 자기가 공유했을 뿐이고 본인이 그걸 만들어서 올린 건 아니다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국에서 지난번에 그 영상 우리가 봤습니다만 메르켈 전 총리라든지 아니면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실제 그분들이 아닌데 그분들이 한 얘기처럼 만든 그런 걸 예를 들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아마 해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약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올린 글 아니면 열린공감TV PD가 올린 걸 자기가 공유를 한 거고 두 번째는 그 위험성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어날 것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명이 들리고요. 다만 이제 선대위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글들을 올렸을 때 그것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들도 함께 고민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다른 어떤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은 좀 같이 고민하고 그러고 나서 글을 올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비슷한 내용을 방송에서 언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중요한 제보 하나를 받았어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욕을 하는 딥페이크 음성 파일을 모처에서 제작해서 모처에 납품해 곧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는데 유력한 유포 루트 중에 하나로 소위 대깨문이라고 하죠. 친문재인을 걸고 실제로는 반 이재명 활동을 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결국 누구의 조종을 만든지도 함께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딥페이크 기술적으로 진짜 목소리와 구분할 수 없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않은 말인데 목소리를 만들어 내놓으면 가짜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보가 온 것 같은데. 들으신 것처럼 김어준 씨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단어를 어떤 걸 선택했죠? 여러분 들으셨죠? 제보 하나를 받았다고 본인이 제보 하나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욕을 하는 딥페이크 앞서 말씀드렸죠? 이재명 후보의 몸은 이재명 후보 몸이 아닌데 얼굴을 이재명 후보처럼 해서 욕설을 하는 영상을 모처에서 제작해서 모처에 납품할 계획이라는 그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 그걸 제작하려는 사람들이 누구인 것 같냐? 유포 루트 중에 유포 루트 어떤 경로를 해서 유포될까? 소위 대깨문이라고 하죠. 친문재인을 걸고 반 이재명 활동을 하는 그룹인데 이 그룹이 결국 누구의 조정을 받는지도 함께 밝혀질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내용 권상희 평론가님 결코 가벼이 흘려보낼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제보를 방송하려면 뭐 제보 지금 이 발언한 걸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긴 한데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제보 방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발언 자체가 사실관계가 확인된 발언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장영하 변호사가 이 욕설 파일을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한 가지 추측을 해본다면 장영하 변호사가 또 다른 무슨 파일을 갖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됐을 경우 글쎄요. 김어준 씨의 입장대로라면 AI 이재명이다. 이렇게 주장할 포석을 깔려고 얘기한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저도 추정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김어준 씨 방송을 보면 김어준 씨가 꽤 많은 음모론들을 제기를 해왔어요. 뭐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정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이용수 할머님 배우 세력이 있다,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용수 할머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기도 했어요.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이렇게 이 음모론 같은 발언을 하고 나중에 이게 사실관계 확인 여부가 됐을 때 아니면 말고식 발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과 표명을 한다든지 해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뭐 일단 설 연휴 즈음 배포될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때 살펴보면 되겠죠. 설 연휴가 얼마 멀지 않았으니까 그즈음 배포가 된다면 팩트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또 하나의 김어준 씨 식의 음모론에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어준 씨의 방송은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침에 하는 시사 프로그램 중에는 청취율이 상당히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청취율이 높다는 것은 사회적 영향, 파장도 그만큼 크다는 거잖아요. 진행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데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음성 파일을 한두 개 들어봤는데요. 이재명 후보자가 구사하는 이 욕설의 수준이요. 한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최극악무도한 수준이거든요. AI가 이재명 후보자의 욕설의 경지에 가려면 아마 AI가 돌아버릴 거예요. AI로 만들어낸 거다. 이거는 정말 김어준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는 그 녹취록이 AI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믿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그 스스로 이 녹취록이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너희들이 듣게 되는 그 욕설 녹취는 사실 페이크다라는 식의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식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는 것은 그 국민을 속이는 건데. 진중권 전 교수의 해석을 듣고 나니까 뭔가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결국 김어준 씨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유튜브상에 돌아다니는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파일 이거는 다 딥페이크로 AI로 만들어낸 가짜 영상 뭐 그런 쪽에 지금 무게를 두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는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모금 파일은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화로 지금 통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로 통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영상이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페이크를 만들려면 영상에 이제 말하는 장면까지 그렇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포되어 있는 음성 파일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전화 내용이고 그건 뭐 이재명 후보도 인정하고 사과를 한 부분은 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변형하거나 그게 가짜라 이렇게 몰고 가시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다만 이제 이게 이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사람이 좀 막 욕하는 모습이 나오면 훨씬 더 자극적이잖아요. 사실 음성만 듣는 것보다. 근데 그런 형태의 딥페이크를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또 그걸 만들 수도 있겠습니까? 제가 만들려고 했다가도 못 만들 거예요, 아마.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네. 다만 이런 논란들이 결국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모론을 자꾸 제기하다 보면 그 음모론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불러일으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걸 뭐 제보를 받았으면 근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너무 과도하게 얘기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돼서 그게 또 다른 어떤 그 정치적 이슈화 되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현근택 대변인이 어떤 글을 공유함으로 촉발됐는데 결국 당내에서 잠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강성 친문재인계 그쪽 지지자들과 뭔가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간의 반목, 갈등 이게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지금 계기예요. 갈 길이 바쁘잖아요. 대선 지금 50일도 못 남았어요. 7주도 못 남았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지율 박스권 뚫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암초를 하나 만났어요. 근데 암초가 이거 하나밖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 더 있답니다. 그 얘기를 해볼까요? 양지민 변호사님 뭡니까 두 번째는? 네, 민주당의 이핵관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지난 18일에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의 SNS에 네. 이핵관이 찾아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후보의 뜻이라면서 불교계가 심상치가 않으니까 자진 탈당하는 게 어떠냐고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탈당 압박을 받았다는 이제 사실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사전에 탈당과 이혼은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여러 달 동안 당내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당이 나를 버려도 나는 당을 버리지 않겠다. 오히려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라면서 이핵관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하. 정청래 의원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SNS에 올렸을 리는 만무할 거라는 전제하에 지금 보세요. 이핵관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을 좀 떠나라 스스로 자진 탈당하는 게 어떻겠냐. 그 이유가 뭐예요? 불교계의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으니 지난해 국정감사 때 했던 그 발언의 파장이 지금도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으니 당 입장에서는 지금 불편함을 넘어서는 위기감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뜻에서 자진 탈당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난 내 사전에 탈당, 이혼 이런 건 없다며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정청래 의원 발언이 글쎄요. 저 발언이 SNS 통해서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불교계를 더 자극할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 이핵관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면서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알고 있을까요? 이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오늘 SNS를 통해서 후보님 뜻이라면서 핵심 관계자가 탈당 요청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청래 의원에게 누가 뭐라고 했는지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불교계 문제는 뭐 그 민주당의 문제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좀 경과를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답변한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런데 권상희 평론가님,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몇 달 동안 갈등의 씨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윤핵관, 그리고 이번에 갑툭튀, 갑자기 등장한 이핵관, 공통점은 대체 뭡니까, 권상희 평론가님? 일단 윤석열 후보나 또 이재명 후보 이 핵관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 측의 윤핵관은 거론됐던 정치인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핵관 같은 경우는 누가 거론되고 있는지 실체가 분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뭐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정 의원에게 누가 뭐라 했는지 아는 바가 없다. 경과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지난 18일에 이제 이핵관이 찾아와서 이재명 후보의 핵심 관계자죠. 이재명 후보 뜻이다라고 하면서 불교계가 심상치 않으니까 자진 탈당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을 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사실 핵관이라는 단어가 이번 대선에 뭐 하나의 유행 키워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이 핵관이라는 단어 두 후보 자체가 부정을 하고 부인을 하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정청래 의원이 이핵관을 처음 언급을 했어요. 이렇게 언급을 한 건 이재명 후보를 바로 겨냥한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내용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사실 이 문제의 발단은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정청래 의원의 지금 모습을 보면 자세를 낮추겠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당 내부로 크게 확산시키겠다. 이런 모습으로 읽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 이핵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풀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고요. 뭐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인다면 정청래 의원이 개인이 저지른 잘못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본인이 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선거가 이제 48일 남았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핵관을 언급한다는 것은 달리 또 해석을 한다면 정청래 의원은 친문 아닙니까? 친문과 여전히 이재명 후보 간에 뭔가 괴리감이 있다는 걸 단적으로 나타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 대목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정청래 의원은 지금 권상희 평론가님 얘기처럼 강성 친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국정감사 10월달 국정감사 때 있던 자신의 발언을 두고 우리는 그동안 이게 사그라들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지금 석 달 넘게 이어져 있고 급기야 이핵관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핵관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온 이 대목에 상당히 당혹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혹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 핵관이라는 그 단어가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단어고 그때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핵관이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후보가 소위 허수아비가 아니냐, 후보로서의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이냐라고 상당히 비판을 했었고 거기에 그 당시에는 뭐 최순실까지 언급하면서 비판했던 단어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 후보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스스로 이핵관이라는 단어를 끌어낸 거죠. 그러네요. 일단 첫 번째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쪽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던 지점이 민주당에도 있다라는 것이 하나가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하신 현근택 대변인의 얘기와도 또 통하는데 그러면 이제 현근택 대변인이 어떤 딥페이크 기술을 곧 설 연휴 전에 배포할 것이다. 근데 거기에서의 연결고리를 라이벌인 국민의힘으로 찍은 게 아니라 당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파라고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이 후보와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둘이서 이제 같이 다니면서 원팀을 구성했대. 우리는 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수면 내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데 있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 우리 당 내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가지 암초를 한꺼번에 만나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뒤숭숭할 거예요. 당혹스럽기도 할 거요. 48일 남았어요. 대선이 480일도 아니고요. 진화의 안간힘을 쓸 것 같은데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핵관이란 게 뭐 지금 이 후보와 가까운 뭐 혹은 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 의원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적어도 윤핵관에 대비될 만한 이 핵관은 없다. 진짜로 말을 재미있게 하려 물론 정청래 의원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를 보면 자주 사석에서도 그런답니다.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아재 개그, 유머 그런 걸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평소에. 그런데 이게 과연 재미있는 표현을 빗대서 쓰자고 이핵관을 가져왔을까요? 이핵관은 그런데 참 기시감 같은 게 있어요. 윤핵관 논란이 한창일 때도 최전봉 교수님 국민의힘 선대위, 당시에는 선대위 관계자들은 윤핵관 그런 거 없다. 손살에 쳐왔단 말이에요. 진짜 없을까요, 이핵관? 그러니까 이핵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윤핵관하고 등치시켜서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의원이 본인이 생각할 때 이제 핵심적인 역할, 이재명 후보가 가까운 사람 누군가가 와서 얘기한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말을 진실로 받는다. 그렇죠. 누가 안 왔는데 왔단 말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겠죠. 설마 네.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네. 그러면 누굴 거냐 하는 부분은 뭐 사람들이 짐작을 하겠죠. 의원들 중에 예를 들면 예전부터 이재명 후보와 같이 했고 또 뭐 경선 때부터 같이 했던 분, 지금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뭐 이런 분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윤핵관의 문제는 지난번에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듯이 선대위에 공식 직책이 없는데 뒤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그 충돌의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걸 얘기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냥 정청래 의원이 본인을 찾아온 사람이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사람에다 얘기를 표현하는 방식의 이핵관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조직적으로 몇 명이 있어서 그걸 정말 선대위를 다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냐. 이거는 이제 지금 상태로서는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고 아마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방식에 가장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표현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동정 여론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 이핵관이 나 찾아와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시켰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뭐가 문제가 있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 입장은 이해가 돼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본인 입장에서 그걸 얘기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좀 표현하는 거. 근데 권사님 평가도 얘기했지만 이게 과연 그러면 선거에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본인이 한 말 때문에 불교회가 엄청나게 화가 나 있고 지금 그 대회까지 열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이 뭔지 아세요? 탈당시키라예요. 정청 탈당시켜라. 불교계에서 그렇게 해서 막 프랭카드 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걸 후보가 그래라 이래라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이제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걸 쫓아내거나 탈당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만약에 뭐 윤리위원회 제소한다거나 당에서 무슨 결정을 해서 하는 거 그건 너무 부담이 커요. 네. 그런데 하게 되면 본인이 하는 거예요. 어쨌든 네.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제 본인은 그걸 좀 피하기 위해서 본인의 표현 방식인 것 같은데 저는 조금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된다. 정청래 의원이 저렇게 행동하시면 마치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핵관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가 좌지우지하지 않나 이런 이미지도 생기고 네. 갈등이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거는 좀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이처럼 정청래 의원발 당내 갈등이 삽시간에 들불처럼 번지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진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이런 주장을 하는 목소리도 있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사찰을 가보시면은 그 입구에 현수막이 다 붙어 있어요. 정청래 사퇴하라. 만약에 제가 그렇다면 되게 민망하고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렇게 그냥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솔직히 뭐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좀 탈당해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지금만큼 선당구사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조응천 의원은 애둘러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 라고 자기의 의견이 아니라 주변 분위기 의견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은 안진영 기자님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결국은? 네,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걸 내부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불교계를 달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11월에 이재명 후보가 제일 먼저 우리 식구 중 하나가 과한 표현으로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들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후에 아내인 김혜영 씨가 원래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사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 36명이 참회의 뜻을 담은 108배가를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송 대표 같은 경우는요, 설 연휴 전까지 부산, 울산, 경남을 순회하고 있는데 바로 며칠 전에도 부산 해운정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조계종이 예고한 종교평안 불교 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유수요를 위한 전국 승려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참석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요, 정청래 의원이 다시 한번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서 이 이해관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대답은 어렵지만 불교계의 문제는 민주당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민주당 전체보다는 정청래 의원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비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응천 의원은 한마디로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가라는 거예요. 자진 탈당해라. 전국 사찰 앞에 현수막에 정청래 의원 사퇴하라. 민주당 떠나라라는 현수막에 걸려있다는 말까지 언급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까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하면서 나가세요라는 애둘러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보세요. 그동안 민주당이 불교계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했던 행보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물론 표심이 선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언뜻 보면 다른 종교계에서는 서운해할 정도로 보세요. 지난해 11월부터 후보 본인, 배우자, 당대표, 소속 의원들 할 것까지 할 거 없이 다 불교계에 달래려고 저렇게 행보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청래 의원 나가라라고 지금 불교계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내일 전국 승려대회라는 아주 큰 행사가 있고 정청래 의원은 당 의원들 따라, 당 지도부 따라 가겠다는 거예요. 과연 내일도 어떤 일이 빚어질지 이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문제가 석 달 넘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민주당의 선대위의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도 뉴스파이터가 이 부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